안녕하세요. 기업 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개시 결정의 효력, 쌍방미 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 계약 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종래의 법률 관계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됩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상대방은 일반 원칙에 따라 해지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에게 특별한 선택권이 인정됩니다.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매매, 임대차, 도급계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쌍방미 이행이란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부 미이행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단순한 부수채무만 남아있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행이 남아있는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협조가 부족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요건만 충족하면 관리인의 선택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 당사자라도 이미 이행을 완료했다면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의 쌍방미 이행 쌍무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에게도 이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관리인은 회생에 불리한 계약은 정리하고 회생에 필요한 계약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이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인에게 선택권 행사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30일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또 관리인의 해제의 직권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가 끝난 뒤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각각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인이 해제나 해지를 선택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는 회생채권이 됩니다. 이 내용을 쌍방미 이행 쌍무계약의 하나인 공사도급계약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수급인이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구 공사대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나 미지급 대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공사의 필요성, 완공 가능성, 비용 부담 등을 모두 검토하여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관리인의 해제의 직권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단체 협약에 대해서도 제119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회생 절차라고 하여 모든 쌍방미 이행 쌍무계약을 관리인이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래의 계약 관계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개시 당시 쌍방이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에게 해제 해지 또는 이행 선택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의 권리는 공익채권으로, 해제 해지를 선택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생사건에서는 개시 당시 각 계약의 이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지할 계약과 정리할 계약을 초기에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개시결정의 효력, 쌍방미 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